양양여행 가볼 만한 곳 베스트. 강렬한 태양과 거센 파도가 있어서 서퍼들의 천국과도 같은 곳 양양. 양양여행에서 들러봄직한 곳들을 담아봤습니다. 양양의 아름다운 곳들을 맞이하러 함께 가보실게요. 첫 번째 방문할 곳은 해변의 기암절벽이 우뚝 솟고 노송이 그에 어울려서 경승을 이루고 있는 하륜과 조준이 청유를 즐겼다는 하조대입니다. 하조대는 명승지 하조대 등대와 정자, 전망대, 해수욕장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명승지 하조대 등대입니다. 꼭대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양양은 기암 괴석들과 소나무가 많아서 바다와 함께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쪽이 하조대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났던 야옹이, 넌 이름이 양양이니? 명승지 갈림길에서 반대편으로 올라가면 하조대 정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조대 등대를 둘러보시고 정자도 구경하시면 됩니다. 하조대 정자에는 수령이 200년 된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를 볼 수 있어요. 왠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불러야 될 분위기. 명승지 하조대 근처에는 하조대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명승지 말고 전망대는 첫 방문이었는데 물이 너무 맑더라고요. 속초 여행 베스트에서 소개해드렸던 외홍치양 둘레길과 비슷한 느낌인데 시원한 바람에 은은한 파도 소리에 맑은 물이 오감을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왼편에는 하조대 해수욕장이 보이고요. 오른편에는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산책로가 있던 맑은 해변이 보입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하조대 등대, 하조대 정자, 하조대 전망대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할 곳은 최근 양양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한 곳인 서퍼들의 천국과도 같은 곳, 힙한 느낌 물씬 풍기는 서피비치입니다. 해변 분위기를 동남아의 휴양지 느낌으로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쉴 수 있는 해먹도 있고 뭔가 여유스러움이 넘치는 분위기랄까요? 예쁜 소품들과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 찍기 좋겠더라고요. 저작권이 있어서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클럽풍의 흥겨운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녁 때는 신나는 파티장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저녁 8시까지밖에 이용이 안 되는군요. 서핑 전용 해변이라 물놀이 금지.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며 배우고 계시는 미래의 서핑한 분들, 힙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곳 중강정 해수욕장 서피비치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할 곳은 가을이면 은빛으로 물든 억새밭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조용히 사색하면서 걸을 수 있는 남대천 생태 관찰로입니다. 저는 여름 방문이라 푸릇푸릇한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이렇게 동화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곳도 있습니다. 연어가 있다는 고요한 남대천을 바라보면서 사색하기 좋습니다. 데크와 억새풀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나무까지 한 폭의 그림처럼, 드라마 속 나오는 장면처럼 인생샷 건지기 좋은 장소 같아요. 제주도 초원 같은 느낌도 있고 눈이 맑아지는 공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한 남대천 생태 관찰로였습니다. 네 번째 방문할 곳은 1980년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국민배우 안성기님이 출연하신 고래사냥 촬영지 남해항입니다. 물이 정말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이날은 바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잔잔한 호수 느낌이네요. 잔잔한 바다 위로는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남해항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어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소나무와 바다의 조화가 참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곳 양양. 전망대에 올라오니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바다가 비치는 아담한 스카이워크네요. 바다색은 탄산음료수를 풀어놓은 듯 정말 시원해 보이네요. 양양에서도 손꼽히는 맑고 투명한 바다인 듯해요. 송이로 유명한 양양답게 등대 모양도 송이버섯 모양이네요. 다섯 번째 방문할 곳은 서퍼들이 항상 넘쳐나는 아름다운 바다와 정자가 있는 죽도정과 암자가 있는 죽도암입니다. 거센 파도가 있는 곳인데 오늘은 바다가 잔잔합니다. 올라오는 길에 눈길을 사로잡는 수국에 벌친구가 있네요. 귀엽고 자그마한 동자승이 바위 위에 올려져 있네요. 이런 철제길을 지나가야 해서 파도가 센 날은 살짝 무섭더라고요. 파워에이드를 풀어놓은 듯 시원한 바다 색감이네요.
좀 더 올라가면 죽도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가 쉬어가는 곳 죽도정. 죽도정에서 머지않은 곳에는 죽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죽도 전망대는 죽도암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원한 죽도 해수욕장의 전경을 보다 넓게 보실 수 있답니다. 6번째 방문할 곳은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80호로 지정되어 있는 현 소유자의 10대조가 300년 전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규성 가옥입니다. 위치가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가득한 고즈넉한 공간에 있더라고요. 실제 거주하시는 듯한 공간이어서 조용조용 보고 왔답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오는 가옥이었습니다. 머지않은 곳에 백로와 외가리 서식지가 있어서 가끔씩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산들산들 바람과 새들의 지저귀이 길을 맑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7번째 방문할 곳은 어리석은 마음, 시기와 질투, 84,000의 번뇌를 내려놓는 곳, 쉬고 또 쉬어간다는 휴유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한 곳이라 워낙 자주 갔네요.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잔잔하고 맑은 바닷물이 반겨주네요. 계곡물처럼 맑은 물이 참 인상적인 곳이에요. 경관도 워낙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황어떼,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것이 휴유함입니다. 황어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가시가 많고 맛이 없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는 어종이라고 하네요. 갈매기 떼도 안 먹는다는? 갯바위 사이사이로 앙증맞은 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도심 속 스트레스에 지치고 힘이 들 때 생각나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쉬고 또 쉬어갈 수 있는 휴유함이었습니다. 8번째 방문할 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4km의 백사당이 펼쳐져 있는 양양에서 유명한 해수욕장 중 하나인 낙산 해수욕장입니다. 근처에 낙산사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자세한 표정이 살아있던 키를 쓰고 있는 오줌 싸개 아이. 다양한 조형물들이 많아서 볼거리 찍을거리가 많더라고요. 바다만이 아닌 이런 조형물들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걷기 좋은 해변입니다. 푸르른 소나무와 맑은 바다가 있어줘서 고맙다 양양. 9번째 방문할 곳은 우리나라 3대 간음 기도 도량 중의 하나로 동일 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한 회수 간음의 성지 낙산사입니다. 물감으로 칠한 듯한 예쁜 수국이 낙산사 입구 안에 있네요. 바다를 바라보며 흙길을 걷는 이 기분이 참 좋은 곳이에요. 해돋이로 유명한 의상스님의 좌선 수행처 의상대입니다. 시원한 바다가 조망되고 저 멀리에 홍련암도 보입니다. 절벽 사이사이에 솟아있는 간음송들의 기계가 멋집니다. 바람에 자연스레 흔들리는 풍경이라고 불리는 물고기 모양의 종. 낙산사는 경치가 좋아서 바다 구경하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아요. 낙산사 절벽의 끝자락에 우뚝 서 있는 신비로운 느낌의 홍련암. 어떻게 저런 절벽 위에 암자를 지었을지 아찔하고 대단합니다. 2005년 양양 산불 당시에도 홍련암까지 불길이 닿지는 않았다네요. 홍련암 반대편으로 걸어가면 웅장한 해수 간음상이 나옵니다. 지대가 살짝 높은 편이어서 더울 때 갔더니 살짝 숨이 차긴 합니다. 연못가에서 유유자적 망중한을 즐기고 계신 물고기님. 낙산사는 수국도 아름답지만 연꽃도 참 아름답게 피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꽃 구경하기도 좋은 곳이랍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곳 낙산사였습니다. 10번째 방문할 곳은 순교자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님을 기리고 있는 이광재 사제 순교자 기념성당 춘천교구 성지 양양성당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크기의 성당입니다.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님 동상이 성당 정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곳이라 일반 성당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분위기더라고요. 송엽국이라는 핑크핑크한 이쁜 이 꽃들이 화창하게 피어있네요. 저는 성당 안에 이 알록달록한 아치형 창문이 참 좋더라고요. 푸르른 바다, 시원한 바람, 파도가 넘실대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 양양. 다음에도 재미있고 즐거운 여행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